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하루에 200상 이상 이혼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매년 한 9만 상 정도 이혼해. 9만 상. 이걸 이제 하루로 치면 한 250상 이상은 이혼한다고 봐야겠죠. 매일같이. 그러니까 하루 전에 하면 250상 이혼해 있고.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거스 대비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물론 뭐 최근에 와가지고 이혼율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미미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혼율 봤을 때는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1등이 미국이거든요. 한번 볼까? 음, 일단 우리나라가 3위권까지 갔는데 지금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높은 편입니다. 한국이 지금 5위입니다, 5위. 일단 미국이 가장 높고. 네. 일단 미국보다 러시아네요, 러시아. 러시아, 미국 순이네요. 러시아, 미국, 스웨덴,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나라에서 조지아, 카자흐스탄, 중국, 호주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혼해서 갈라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 한 번 갔다 오신 도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예. 사실 뭐 이혼한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야. 이혼할 수 있죠. 어떻게 결혼 생활이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안 맞는데 참고 살면 나중에 뭔 일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갈라서는 게 맞긴 해.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갈라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혼까지 간다는 건 서로가 정말 끔찍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뭐 말로는 뭐 좋은 동료를 남기로 했다. 뭐 좋은 친구를 남기로 했다. 말만 그런 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혼하신 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가정법원 가보면 이혼하려고 대기 중인 분들 굉장히 많죠. 예, 놀랍니다 이게. 야, 이 정도로 갈라선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왜 이혼이 문제가 되냐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남자한테 너무 불리해요 이게 인간적으로. 예. 요즘엔 또 뭐 유체 배우자 하더라도 많이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문제된 게 아니보다는 이혼할 때 남자가 너무 많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게 문제죠 이게. 너무 많은 짐을 떠안아야 된다는 게. 그 남자 손해 본다는 건 여자는 이득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5년 반가족 같은 얘기도 나오고. 저는 뭐 이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혼을 악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 모든 여자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남자 능력 보고 결혼해가지고 뭔가 안 맞으면 이혼해서 남자가 이제 가지고 뭐 집이나 벌이 같은 것들, 재산 같은 것들 좀 반가죽 해가지고 내가 좀 챙기겠다. 그런 마인드가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 생각을 해. 근데 이혼 법정에서 뭔가 계상이 두들기고 이 정도면 내가 좀 챙겨 먹을 수 있겠네. 이런 거 생각하고 결혼한 여자분들이 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앞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자분들 중에 솔직히 결혼할 때 계산기 안 뚜기는 사람 있을까? 그냥 전 다 뚜긴다 보거든요. 뚜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근데 보통 살아보니까 말이죠. 가진 거 없는 분들이 오히려 계산기 더 많이 두들겨요. 가진 거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해먹으려고 그래. 쉽게 말해 결혼시장에서 여자가 능력도 부족하고 집안도 부족하고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그런 분들이 결혼시장에서 더 많은 계산기 두들기고 예, 더 많이 해먹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앞으로 이제 반만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도 반만 결혼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반반 결혼해서 이혼하는 케이스 잘 없습니다. 보통은 이혼율도 보면 어, 부부간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혼을 더 많이 해. 부부간 소득이 낮을수록 외벌이가 대부분입니다. 외벌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벌이면 소득이 낮지 않아. 근데 외벌이는 한계가 있거든요. 남자가 정말 사업을 잘해가지고 정말 큰 돈을 버는 게 아닌 이상은 외벌이는 버는 게 뻔해. 맞벌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보통 반만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안 맞아도 참고 삽니다. 안 맞아도. 예. 그래서 제 생각이다 아마 이혼 케이스도 대부분 외벌이일 겁니다. 외벌이. 외벌이에서 많이 나올 거야. 외벌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능력이 부족하고 남자가 거의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뭔가 안 맞아. 이혼해. 근데 여자는 결혼할 때 가져온 게 별로 없어. 결혼하고 나서도 돈을 번 게 없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내가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나눠줘야 돼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선 솔직하게 말할게요. 완전 개손해입니다. 개손해. 이런 개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개손해지면 여자한테는 개이득입니다. 여자분들 이거 모를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가진 거 없는데 결혼에 목을 매는 거야. 근데 남자는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진 거 없는 분이 사랑 운운하고 뭐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떨 때는 가증스러워 보입니다. 왜냐 저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반만 결혼한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반만 결혼하신 분들이 잘 안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돌싱 케이스 보면 대부분 외벌입니다. 외벌이 했다가 문제가 생겨요. 예. 아니면 남자가 대부분 이제 가정을 책임지는 케이스야. 경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남자가 외벌이, 여자가 전업주부. 이런 케이스에서 보통 이혼 커플이 많이 나와요. 예. 맞벌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맞벌이 하면 생각보다 이제 뭐 가정은 굴리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맞벌이 여자 찾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맞벌이 여자 찾으려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 반반 결혼해서 밸런스 맞추는 거. 그리고 부부 같이 벌어야 경제적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뭐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리스크는 좀 덜 수 있거든요. 같이 벌면. 예. 그리고 나중에 재산 분할하더라도 어차피 비슷하게 들고 왔으니까 좀 떼어주고 하더라도 엄청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한 게 뭐예요? 앞으로 가진 검 여자는 아마 결혼 자체가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여자분들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예. 가진 검 여자일수록 이제 결혼은 한 번으로 뭔가 이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예. 잘 안 될 거예요. 최근에 와가지고 여자가 뭐 집을 가진 거 없는데 결혼했다. 시집 갔다 하는 케이스 본 적 있어요? 잘 보기 힘들죠, 여러분. 옛날에는 있었지, 옛날에. 근데 지금은 없잖아. 옛날에 있었는데 왜 지금 왜 없을까? 이제 남자들이 안 받아주잖아. 왜냐? 여자분들이 아무리 결혼하겠다고 뭐 노래 불러도 여자가 뭔가 하자가 있다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결혼을 안 하잖아, 이게. 결혼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연애 오래 해가지고, 그래,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 비용이나 이제 뭐 자산 같은 거 맞춰보는데, 너무 차이가 심한 거야. 이 결혼하면 내가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집안 문제 많아. 여자도 문제가 많고, 야, 집안도 문제가 많아요. 그럼 이 결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보통 뭐 파혼 케이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파혼 케이스 뭐냐면 보통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차이. 예.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옛날처럼 남자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데, 여자 외모 하나만 바라보고, 아니면 이제 그냥 치인감 때문에, 그런 스윗한 마인드로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책임감이나 능력을 증명해야 될까 남자만큼. 예, 반반기로 하려면.
이제 여자도 있잖아요. 무조건 뭐, 사랑을 퉁치면 안 돼요. 그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사랑 운운하면서, 어? 자꾸 이렇게 애골복갈하는데 이제 그딴 거 안 통해. 예.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뭐, 결혼하려면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과 배경, 책임감 증명해야 되잖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능력과 책임감으로 증명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 못 믿겠어, 이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은 오래전부터 박살났는데 헛소리래. 그럼 학생 수가 왜 줄어들고 학교가 왜 문 닫거나 통합함? 본인 주변에 결혼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국가 통계는 왜 전 세계 꼴등할 정도로 그따구임? 이라고 적었습니다. 출산율이 안 좋아진 지는 꽤 됐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출산율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내리막이야. 뭐, 그, 최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반등한다고 하긴 하는데, 참 반등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정말 찔끔 올라갑니다, 찔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것도 이제 출산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국내 결혼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국내혼 때문에. 국내혼은 뭐냐면, 이제 한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케이스. 이미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가냐? 국제결혼 때문에 올라가요. 국제결혼 때문에. 최근에 국제결혼 파이 커지면서 이제 국내 결혼 시장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사실 국내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오래전부터 답이 없었습니다. 국내는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이제 점점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결혼 남자들이 좀 많이 하면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자녀를 좀 낳다 보니까 출산이 좀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보면 이제 혼인 건수 뭐 증가했다 아니면 이제 출산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분리해서 봐야 돼. 국내화는 사실 거의 뭐 오르지 않습니다. 국내화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내화는 점점 끌어올리기 힘들 거야 이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 객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지금 교육 사업이 담하고 있잖아요. 교육 사업,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일반 학원들 없어지고 있잖아. 어, 도시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요즘 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두 개 학교를 하나로 뭐 통폐합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도 그런 거 많이 있어. 이제 학생이 이제 적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은 두 개 학교를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남중 뭐 여중이 있었는데 이거 남녀가 합쳐버리는 거야. 두 개 학교를.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 왜 합치겠습니까? 둘 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 두 개 학교 하나 합쳐도 그 일반 학교 학생 수보다 부족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은 사실 어디 가서 좀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야, 진짜. 사실 반등 얘기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 이게. 무슨 반등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이 좀 멱살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분명히 국내 결혼하고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이 출산율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날걸요, 이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예.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뭐 결혼 문에 얘기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예. 다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볼까, 진짜. 땅덩어리 좁은데, 인구가지 먹고 사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뭐, 점점 결혼 안 하고 있고, 태어나는 자녀는 적고, 태어나긴 하지만, 비정상적인 어떤, 이제, 자식도 증가하고 있고. 아무튼, 앞으로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내 혼을 끌어올리기 힘들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 생각 있어야 되는데 점점 없거든요. 지금 잘 들으십시오. 여자분들. 앞으로 여자분들이 가진 거 없으면 결혼 힘든 게 남자들도 이제 예전처럼 있잖아요. 그냥 여자 외모 하나만 혹 해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는 사실상 종말 있다 보시면 돼요. 취직결혼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취직결혼. 예. 그럼 여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결혼 못 하는 거야. 지금 여자분들이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결혼해야겠다 맘먹는 사람도 많은데, 그 자체가 얼마나, 예, 모순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안 돼. 지금 남자들 생각해봐. 남자들도 지금 뭐, 물가 오르고 있고, 회사에 버티기 힘들고,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가지겠습니까? 뭐 정말 좋은 여자고 정말 여자도 열심히 살고 하면 어떻게 결혼 생각하겠지만 나한테 붙어 먹으려 한다. 야, 여자도 보니까 나이 먹고 이제 힘드니까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좀 어, 남자한테 의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정말 결혼하고 싶다 한다면 아마 눈을 많이 낮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나이가 먹으면 사실상 결혼은 힘들 겁니다. 제 생각에. 예. 이제 뭐 여자가 외모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나이 먹으면 결혼이 힘들어 그냥.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35세가 아니라 한 33세만 되어도 힘들 겁니다 사실. 지금 한 33 됐는데 이제 만난 짝이 없다. 그럼 사실상 저는 결혼 끝났다고 봐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돌싱된다. 그러면 뭐 재혼도 별로 없을 거야. 재혼도. 예. 우리나라 초혼 시장보다 더 답 없는 게 재혼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그냥 능력이 부족하고 어, 뭔가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남자 여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예, 결혼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일곱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